여러분들 계속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 우리가 한번 투자처를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시간에는 그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수익성이 반대로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수익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투자 지역까지도 마지막에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럴 테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계속 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 항상 저희 같이 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10월 12일 뉴스이죠. 장이 14구역 일단은 투표로 재개발 유지 결정이 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 법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토지 면적 3분의 2 그리고 소유자들 3분의 2 해가지고 구역 지정되는 건 법률 안에 있는데, 이 재지정에 대한 건 사실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여하튼간에 신문 기사로서는 장이 14구역 주민들 투표로 재개발 유지가 결정됐다. 그리고 장인뉴타운에서 지금 8구역, 9구역, 11구역 11구역, 15구역들도 지금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이 직권해제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뭐 제가 여기에 투자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양한 현장들 그리고 입주를 앞둔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가격들이 이미 올라가고 이미 시세들은 또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보통 해제된 곳 중에서 다시 지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뉴타운이 다 끝나면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뉴타운, 지금 현재 지정된 뉴타운들이 다 완료된다라고 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그 지정될 곳들은 기존에 해제됐던 곳들 중에서 노후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기존에 신도시 예정 발표를 다 했던 곳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려고 했던 곳들 중에 남아 있는 곳들을 지금 해제하면서 우리 지금 그 저가 주택들이 이렇게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나머지 지금 뉴타운에 있어서도 앞으로 재개발에 있어서도 해제됐던 곳들 중에서 다시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래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해제됐던 곳들 중에서 찾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구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집값이 오르자 불시 되살아난 성북 재개발, 이거는 뭐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냐면,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집값이 되게 쌀 때는 뭐 다 해도 안 남으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굉장히 많이 남는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 좀 잘 안 나오는데, 이 열세대 건립 비용이 20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열세대 건립 비용이 2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2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조합원 권리 가격은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해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조합원들 A, B, C, D, E가 입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1, 2, 3, 4, 5는 이제 그 일반 분양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이 5명이고 일반 분양이 5개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가격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33평은 33평 분양가도 그냥 뭐 똑같이 3억이라고 뭐 계산해보자고요. 뭐 2억 8천, 2억 9천, 3억 2천 뭐 이럴 수 있지만, 건립 가격은 이제 1억 6천5백에서 기타 비용 해가지고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총 사업비는 한 세대 짓는데 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20세대, 10세대를 지으면 총 사업비가 2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해 가시죠?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분양가가 3억일 때, 되게 쌀 때는 분양 총 수입이 얼마가 되죠? 자, 총 사업 비용은 20억인데,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분양 총 수입은 3억짜리 5개를 분양을 한 거잖아요. 10세대를 짓는데 20억을 들여서
다섯 세대를 3억에 팔았으니까는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분양 수입은 15억 원이 되는 거예요. 15억 원이 되면은 나머지 다섯 명이 그 마이너스 5억을 채우면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 조합원들은 33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추가 부담금을 1억씩 다 각자 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조금 다시 돌려보기를 하셔도 됩니다. 돌려보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10세대를 짓는 데는 20억이 드는데 일반 분양으로 들어온 돈이 15억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그러면은 나머지 1억씩 똑같이 1억씩 내면은 20억이라는 총 사업비를 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을 1억씩 내고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파트 3억일 때예요. 근데 이 10세대를 짓는 비용은 사실 2년 전과 3년 전과 지금이랑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 비용에 대한 사업 비용은 거의 20억으로 동일해요. 동일한데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추진이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높을 때를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자, 똑같이 좀 잘렸는데, 자, 똑같이 10세대 건립 비용은 20억이에요. 20억인데 조합원 건립 가격은 또 동일하다고 하고 총 사업비는 20억이 드는 건데, 예를 들어 일반 분양을 다 10억씩 했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처럼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10억씩 하면은 총 분양 수입이 어떻게 되죠? 아까는 15억이 들어왔지만은 5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분양 수입은 총 50억 원이 되는 거고, 사업 이득은 수입 50억 원에서 총 사업비는 20억을 빼면 30억이 남게 되겠죠. 30억이 남게 되면은 조합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돈을 나눠 가지면서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33평 배정받고 30억을 5명으로 나눠서 6억씩 배당을 받으면서 입주를 하게 되는 게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구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제를 할 때는 아파트 값이 되게 쌀 때,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값이 쭉 빠진 다음에 니네 해제할 거야 하니까 당연히 해제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해제하지 말고 다시 지정하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 중에 해제 지역좀 다시 재지정되는 이유들이 다 지정해달라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해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재개발 진행 구역이 있는 뉴타운은 구역 지정 다시 될 또는 진행 중일 경우 인근 사례로 인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인근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조합원들이 분양 수입이 발생을 하면은 주변에서 학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학습이 되다 보니까는 새로 지정될 경우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합원들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인근 아파트를 10억에 다 아까처럼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근데 내가 A 조합원이라는 예상 권리가액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예상 권리가액 평가 금액이죠. 그래서 평가 금액의 비례를 곱한 거 좀 복잡한데 여하튼 간에 자기의 재산 가치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은 아파트는 10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 조합원은 3억만 더 내면 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3억만 더 내면은 조합원은 사실 이 가치가 2억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만약에 3억만 더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팔 때는 그러면은 얼마에 팔리냐면은 A 조합원에 팔릴 때는 조합원 프리미엄이 한 3, 4억 정도 붙어서 팔려요. 왜냐면은 인근 아파트는 10억이지만 얘가 이제 아파트로 진행되는, 얘가 아파트로 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어떤 거예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간 플러스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한 2억 정도 빠져서 프리미엄이 정상적으로 되면 한 5억 정도 거래가 돼야 되는데 한 3, 4억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 아파트가 될 때는 얘가 안 오른다라는 가정 하에는 수익이 남는 구조가 이제 이런 식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구조로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근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조합원들에 대한 가격이 예상 프리미엄과 이 조합원 실질적인 예상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이 각 합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죠. 인근 사례가 있을 때 이런 게 답이 딱 나오는데
지금 인근 분양 사례가 없는 뉴타운 두 곳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인근 이 분양 사례가 없는 곳인데, 사실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노량진 뉴타운에 사실 분양한 곳이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쌍용예가라고 해서 노량진 3구역이었나 분양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몇 구역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쌍용예가라고 해가지고 여기 부분에 300세대도 안 되게 299세대인가 몇 세대 이제 분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얘는 이제 분양 사례라고 보긴 힘들어요. 지금 최근에 분양하고 뭐 최근에 입주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뭐 노량진은 입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1호선이 이제 지하철 노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도권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1호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올림픽대로와 거의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9호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입지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흑석동보다 더 좋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용산이랑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 여의도랑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인근 사례가 없어도 굉장히 높게 가격들도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인근 사례가 아마 이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장승배 지역에 뉴타운은 아니지만 뉴타운으로 붙어 있는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이쪽이 뭐 동작구청 이런 데 개발과 더불어 가지고 동작구청 인근 그 개발과 더불어서 힘입어 가지고 33평대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 인근 분양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인 특성상 굉장히 높은 금액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아까 재개발 재건축이 왜 다시 일어나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높아졌으면은 조합원들이 이득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장인뉴타운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장인뉴타운이나 지금 이런 데들은 주변에 분양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막 가격들이 빨리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형성되는 곳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데들은 또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형성돼 있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 근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뭐 있는 사람들이 벌려면은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입주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으로 뭐 또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뭐 좀 올라 있지만도 많이 사지만 뭐 사실 프리미엄이 다 뭐 한 3, 4억 정도 붙어 있고 하면은 사실 소액 투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로 돈을 버는 법을 설명드리려고 마지막 사례를 한번 마지막 그 지역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뉴타운으로서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적고요. 어디냐면 여긴 방안 뉴타운이에요. 방안 뉴타운인데 여기가 서울의 사실 끝 중에 끝이에요. 서울의 끝 중에 끝이라 원래 도심에 업무 지역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도심에 업무 지역들이 많이 있어야 뭐 직원들 구하기도 쉽고 어디로 또 이동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도심에 업무 지역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는 사실 이렇게 끝에 있는 곳들은 굉장히 소외가 됐었어요. 근데 이 방안 뉴타운 바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쪽부터가 지금 이 마곡이라는 지금 그 도시개발지구여 갖고 업무타운 LG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가지고 뭐 LG 사이언스 파크도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고 기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 지금 이 도시개발지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안 뉴타운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여요. 근데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면적도 너무 작고 모양도 너무 웃겨요. 사실 너무 웃긴데 사실 요런 데들이 해제가 됐거든요. 요런 데가 해제가 됐고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제가 됐어요. 사실은 해제가 됐는데 모양적인 부분이랑 뭐 어떤 세피라 방지라든지 재개발 지역의 어떤 출입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추가 편입될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또 여기 해제 이쪽은 기존에 있다가 정비구역에서 빠진 곳들이거든요. 제가 하얗게 이렇게 칠한 곳들은. 근데 이쪽에서는 인근에 지정된 사례, 뉴타운에서 재개발로 진행된 사례는 없지만은 재건축으로 진행된 사례가 마곡 힐스테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곡 힐스테이트 잘 몰라요. 마곡 엠벨리라는 곳은 잘들 아시는데 여러분들 마곡 힐스테이트 한번 시세 한번 지금 이거 다 보시고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우리가 국민은행 시세나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한 금액보다는 아마 3억 정도는 비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곳은 이 방안 뉴타운 쪽에 소외돼 가지고 아직도 가격이 되게 싸요. 가격이 되게 싸고 뉴타운 중에는 가격이 되게 싸요. 뉴타운 중에서는 인근의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싼데 그래도 좀 소액으로 들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뉴타운 중에서 지금 가장 이 지역 중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곳이 사실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투자 유망 지역. 왜냐면 추가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요 지역이 바로 이 9호선과 지금 공항 시장역에 이 9호선이랑 이 5호선에서 둘 다 겹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둘 다 겹치는 곳이 요 중간점이 둘 다 200m도 안 됩니다. 200m도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예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정됐던 곳이기도 하고 역세권 개발은 또 재개발보다 모든 법률이 20% 정도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노후도도 60%가 아니라 50%만 되면 되고 현재 지금 정권이라든지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곳이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그리고 업무지역 그리고 뉴타운에서 편입될 가능성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역세권 개발로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노후도도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곳 그래서 요 인근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인근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밀히 가면은 아마 예전에 정비구역이었던 뭐 여기 아마 8구역이었나 아마 예전에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요 지역 인근 요 공항중학교랑 붙어가지고 공항시장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곳 요 지역 내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인데 정비구역이었던 곳이고 그리고 추가 편입될 가능성도 높으면서 역세권 개발로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알려드린다고 한 지역 중에 지금 하나예요. 앞으로 뭐 저희는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곳 중에 미래의 조합원이 돼서 프리미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희랑 같이 해서 이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진짜 눈도 빨갛고 뭐 손은 또 왜 다쳤는지 하여튼 손도 다쳤습니다. 손도 다쳤고요. 뭐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오늘은 좀 흥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뭐 맨날 좀 약간 목소리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부동산이 좀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고액인 부동산들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요렇게 지금 아주 밑에 지금 약간 바닥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투자하는 시장 재개발 뭐 또는 정비 사업에 좀 바닥 쪽에 있는 곳들은 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소액으로서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좀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서 뭐 아주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좀 경기가 그렇게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좀 불투명하더라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희랑 계속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